네, 오늘 스님께 또 이 자리에서 또 스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산국제불교 박람회장 단만 토크장에서 함께 우리 주석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자, 스님 요즘 뭐 명상이라는 거 워낙 또 핫하고 관심도 많고 우리 저기 밖에 또 MZ 세대들도 많은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명상에 대한 또 불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네,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요즘에 그 현대인들의 키워드가 이제 명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명상 수행법은 불교 수행자들 그리고 또 불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MZ세대들에게 있어서도 명상은 약간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사치스러운 하나의 나의 자기 자신의 개발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다가 이제는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듯이 명상을 꼭 수행을 해야지 조금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장 좋은 그런 행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어요? 평상시에 명상 많이 하고 계신가요? 어떤 명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명상 하실까요? 네, 그 명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명상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자기를 찾아가는 길. 네, 알아차림. 알아차림. 네, 또 다른 단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힐링.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네. 네. 혹시나 나는 MZ 세대다라고 하시는 분들 명상은 이런 것이다라고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MZ 세대들 생각 비우기? 생각 비우기. 우리 MZ 세대. 박수. 멋진 MZ인데요? 네. 알아차림이라는 분도 말씀 주셨고 손을 드셨는데 네. 뭐라고 하셨나요? 고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네. 저 뒤에 손 드시. 일체 유심조. 일체유심조. 키도 큰 MZ. 너무 좋아요. 네. 일체유심조. 제가 오전에 행복선언에서 법문이 있었거든요. 네. 주제가 일체유심조예요.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오신 분 아니시죠? 혹시 거기 행복선언에서 오셨나? 아니라고.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명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을 조금 고요하게 하고 산란한 마음을 좀 가라앉혀주는 거. 특히나 또 요즘 현대인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또 우리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를 하고 어떤 종교의 기도 수행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좀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이 명상 수행의 최상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상을 또다시 질문이 나갈 거예요. 저의 시간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명상을 해야 되는데 명상을 스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또 제가 이렇게 또 볼까요? 명상은 어떻게 해야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상은 조금 전에 우유빛깔 주석 스님이라고 적어놓으신 제가 우유빛깔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금 뭐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하얀 연꽃 주석 스님, 우유빛깔 주석 스님 질문 들으셨어요?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면은 네. 명상 수행은 우유빛깔 옆에 계신 우유빛깔. 네. 명상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네. 저는 생각 비우기라는 게 생각 많이 배운 비우기.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앉아있으면 되게 잡념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서 생각을 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명상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요즘은 이제 월 수급 해가지고 아침에 5시 반에 이렇게 우리
거기 이제 피곤해도 일어나가지고 명상 수행을 하시는군요. 네, 무조건 뭐 10분, 네. 30분 자기 이제 여건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어떤 몸과 마음의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해지고 네. 생각도 좀 이렇게 부글부글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를 불불했던 생각들. 네. 되게 없이 깔아앉는 듯한 그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 가고 싶어요. 박수 한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상 수행을 아침 새벽 5시 반에 하고 계시는 대단하세요. 분들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수행이라는 어떤 수행자라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 우리 또 한국 불교의 수행자들이고 부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인지, 수행이라는 것,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우리 사바세계는 그렇잖아요. 음성교체 세계라고 해서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져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체득해서 느낄 수 있어야지, 그거 참 좋아, 그거 좀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많은 우리 명상 수행자들이, 그리고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 명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명상 수행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선을 많이 받기도 하실 텐데, 뭐가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좋은지 그거를 설명하기가 참 정말 정답 딱 떨어지는 설명을 우리 84,000의 우리 중생들이 있고 84,000의 번뇌가 있듯이 하나하나 그 번뇌에 맞게 대항을 해드릴 수 있는 뭔가 정답이 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구비를 해두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죠.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은사 스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르신들 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네. 지금도 있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 어릴 때 저도 할머니나 저희 은사 스님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허리가 아플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혈액이 맑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식생활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던가요? 어른들은, 어머니들은 메모장을 하나 들고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꼭 메모를 해두시더라고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텔레비전 나온 거 열심히 받아 적고. 네, 머리가 좀 덜 아파지는 어떤 음식이 좋더라, 어떤 약이 좋더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명상이 좋고 수행이 삶에 미치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메모장은 들고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메모장 가지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명상을 했을 때 우리가 인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좋은 변화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은 변화인데 그것이 어떤 좋은 변화일까? 그 다음 단계를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떤가요? 앞에도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가방을 만지작 하시는 분자님, 어떤 좋은 변화가, 기도를 했을 때, 수행을 했을 때, 명상을 했을 때 좋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 어떤 감정이 드시던가요? 좀 차분해지고요. 네. 또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답을 지금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첫 번째, 차분해진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의료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간호사를
말을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 그쪽 계통에 의학계 계통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문의는 아니다 보니까 단어가 약간 틀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 생겨나는 색소를 어떤 색소라고 하나요? 멜라닌이라고 하죠. 그걸 또 멜라토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무조건 받는 것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 항상 양날의 칼이에요.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좋지 않는 부분도 있죠. 자, 그러면 행복해지는 호르몬이 세포가 또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세로토닌이라고 하나요? 행복해지는 뭔가 이렇게 좋은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 지은아 아나운서나 저를 봤을 때 지금 기분이 행복해지셨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생겨나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해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지은아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복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불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불자님에게 말씀해 볼까요? 오늘 머리 모양이 예쁘지 않네요 라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저 불자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호르몬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어떤 건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짜증 나겠죠. 짜증 나겠죠. 그냥 미워지겠죠, 상대방이. 그렇죠. 네. 별로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머리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하고 말을 딱 듣는 순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한 감정보다 어떤 감정이 생겨나죠? 감정. 별로 불쾌한 감정, 행복하지 않은 감정이 생겨나죠.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 네, 불행해지, 약간 기분이 나빠지는. 근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도 양날의 칼처럼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이 치수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좀 가지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을 때 생겨나는 호르몬이 바로 이 코르티솔이 아니라 세로토닌인데 이것을 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되게 하는 현상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이나 될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좋고 행복한 세로토닌이 발생하는 시간보다는 코르티솔이 이렇게 분비되는 시간들이 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 신체는 면역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좋은 말을 들으면 행복해지고 또 좋지 않는 말을 들으면 불행해지는 거, 이것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조금 전에 젊은 우리 MZ세대가 명상은 일체 유심조를 만드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일체 유심조를 만들기까지가 결코 어디 쉽겠습니까? 네, 수행을 해서 수행자가 되는다라는 그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고 우리 마음속에 8가지 감정이 1초에 7,500번 정도 반동을 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1초에 어떤 게 7,500번이나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바라보는 1초라는 시간과 또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는 1초라는 시간대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초에 7,500번 변화하는 우리 감정에 하루 종일 놀아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뭔가 마음에 따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호르몬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세포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내가 마음을 좀 불행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 세포들은 점점점 하루에 세포가 수만 개씩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많이 생성보다는 사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생물 시간에 혹시 세포의 모양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세포가 어떻게 생겼나요? X, Y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약간 가위자 모양으로 생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이 살짝 칼에 비었다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상처가 났을 때 한 며칠 정도 치유 기간이 필요하죠. 그럴 때 왜 치유가 되는 거죠? 세포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면서 우리 이렇게 칼로 베었던 상처가 자연스럽게 아물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는 60조라는 작은 숫자가 아니죠. 60조가 되는 세포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세포는 피부세포대로 각각 부위마다 세포수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가위 모양자로 되어 있는 세포 맨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명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 X 가위자 모양의 가장 끝단, 우리 운동화 끈을 맬 때 보면 운동화 그 끈이 풀리지 말아라고 밑에 어떤 부분이 있나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분이 있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져 있는 세포 아래에 마치 두 개의 발처럼 그쪽에 이 수명세포가 달려 있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라는 것은 텔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발생을 했는데, 텔로스라는 것은 끝단이란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로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부위를 말씀을 하는 이 텔로미어를 합성어가 되어서 어떤 건가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가장 중심이 되는 부위에 있는 것의 가장 끝부분이다라고 해서 텔로미어는 수명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명세포인 텔로미어가 점점 세포가 분열되고 다시 생성되고 다시 사멸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듣고 어떤 좋은 행위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눔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세포들이 행복하게 분열, 생성, 사멸이 되는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험담을 하고 누군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질 때는 이 텔로미어라는 그 수명세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진시양이 아마 이 강의를 들었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불로초를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삶을 꿈꿨기 때문에 진시황이. 그런데 그때는 텔로미어를 아마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텔로미어가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생로병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서 시간에 따라 점점 세포도 늙어가고 또 생성이 조금 되는 반면에 사멸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다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점점점 늘어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의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제가 대중 강의 석상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전문적인 어떤 용어라든지 의학적인 용어, 과학적인 용어는 불교 신문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전체 면으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텔로미어 명상을 통한 텔로미어 증장이라는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 굉장히 좋아져, 행복해져라는 그냥 단순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상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세포의 수명을 더더욱이나 연장할 수 있고 또 어떤가요? 행복한
스트레스를 좀 멀리하고 행복한 호르몬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획기적인 소식 아닙니까? 네, 이 현장에서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또 전문적인 용어를 이렇게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명상과 수행을 저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권선을 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굉장히 궁금해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요?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험담을 나누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할 때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해서 나 자신을 오롯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사유와 성찰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에너지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통찰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상, 그러면 스님 명상은 어느 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수명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해준다라는 이 명상수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을 한번 세워봤어요. 두 가지 법칙이 뭐냐 하면, 현대인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어떤 부처님과 같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은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행복함과 편안함과 건강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이 RNR 법칙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RNR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다 알파벳의 R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R이 들어간 거죠. 릴렉스를 하시고 싶죠. 네, 바로 거기에 첫 번째 R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리즈멘 파테라는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R로 시작하죠. 다 회복하다라는 우리 르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RNR 법칙에 따라서 세 가지 명상 수행을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함께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박수를 많이 치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으시나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네. 와, 스님께서 명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저희가 막 머리가 못 따라가는 거야. 막 적다가 수명세포, 텔로미어, RNR 법칙 어려운데요. 그래서 스님께서 저도 한다고 좀 힘들었어요. 쉽게 또 우리 함께 또 행복의 길로 이렇게 또 스님께서 안내해 주시니까 한 번 더 스님께 부탁에 격려의 박수 부탁드렸습니다. RNR 법칙이라는 건 휴식을 취해야지 우리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에 앉아 계셔도 되고, 또 우리 수행하는 수행자들처럼 바닥에 방석을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반가부자 자세를 취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굳이 바닥에 앉으셔서 우리가 명상하는 자세를 가부자를 해야 되라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다가도,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도, 또 우리 전통적인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는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이라고 하죠.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또 말을 할 때나 말을 하지 않을 때나, 시끄럽게 하고 있을 때나 고요하게 하고 있을 때나, 그 모든 것이 수행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의자에 앉으셔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편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뭔가 불편하고 불쾌한 일들이 있으셨으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죠. 일단 여러분들 행복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툭 하고, 또 서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있는 발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땅을 딛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툭 하고 서 계셔보는 겁니다. 자, 시선은 편안하게 눈을 살짝 감으셔도 되고, 살짝 자기의 코끝이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 숨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기가 내 코로 통해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시 입으로 내쉬고, 다시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내쉽니다. 한 세트 더.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두 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검지 손가락을 들어서, 여러분들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 저를 쳐다보셔도 돼요. 자, 이 손으로 무엇을 하냐면 오른쪽 코를 살짝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는 순간 왼쪽 코로 숨을 쉬게 되죠? 대답은 하셔도 괜찮아요. 왼쪽 코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쪽 코를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들이마시고, 두 번 다시 내쉬면서 세 번. 자, 그러면 다시 왼쪽 손가락 검지를 해서 왼쪽 코를 막아봅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 코로 숨을 쉬어봅니다.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고. 자, 이제는 손가락을 넣으시고 코로 숨을, 공기를 쑥 잡아당긴다는 마음으로, 자, 길게 공기를 들이마셨죠? 그러면 다시 입으로 다시 두 코를 통해서 들이마십니다. 다시 입으로 내쉬겠습니다. 한 번 더. 두 코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내쉽니다. 자, 눈을 감으신 채로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내가 평상시에 조금 전에 이 말을 듣기 전에 숨을 쉴 때와 지금 저의 설명을 듣고 숨을 쉴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좀 이 뱃속이, 가슴속이 좀 시원해졌나요?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굉장히 시원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뒤에는 별로 안 시원해졌어.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대중들도 많은 공간이고, 사실 공기가 그렇게 썩 클린해진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데 약간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셔서 공기가 좋은 곳에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 코로 숨을 들이쉬는 동작을 7번
지금은 3번밖에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왼쪽 코를 막고 오른쪽 코로 숨을 쉬는 거 7번. 몇 번? 7번을 하시고 나서요. 자, 두 코를 동시에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7세트를 하시고 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요.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가장 귀중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15분을 투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중심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루에 15분 투자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명상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나의 몸을 고르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대로 앉으신 채로 눈을 잠깐만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 시선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자, 살짝 감으시고 저의 말을 따라서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은 어떤 힘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척추의 힘으로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추부터 시작해서 꼬리뼈까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디서부터 내려가 볼까요? 위에서부터 내려가 볼까요? 자, 이 목뼈 경추에서부터 마음의 집중을 경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점점 갈비뼈 사이의 뼈 중간으로 마음의 위치를 바꿔보십시오. 다음에 가슴 언저리 뼈까지 내려왔다가 천천히 요추까지 내 마음을 이동시켜 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다시 천천히 꼬리뼈까지 마음을 이동하셔서 다시 올라가 볼까요?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야죠. 다시 요추에 집중하시고 또 가슴 밑에 척추에 집중해 보시고 천사의 날개뼈가 나오는 중앙에 집중해 보시고 또다시 경추에 집중하셔서 자, 조금 빠르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중앙으로 갔다 꼬리뼈로 갔다 가슴 중앙에 멈춥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치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중앙에 머물고 계신가요? 자, 딱 집중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의 이 모든 세포들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순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3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코로 통해서 호흡 조절하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앉아있는 척추를 마음을 어떻게 집중하는 것을 두 번째로 배우셨으니까 가장 마지막인 3가지 법칙 중에 가장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 무엇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사실 행주자와 어묵 동정을 하시면서도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다음은 어떤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현재 집중할 수 있나요? 집중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걸을 때 요즘에 많이 산책 많이 하시잖아요. 걸을 때 걷는 생각에만 걷는 거에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방을 닦고 요즘 방도 잘 안 닦으시던데요. 그렇죠? 청소기가 다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빨래를 갤 때 오로지 빨래를 갠다는 거에만 집중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차를 마실 때 차를 마시는 거에만 집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내쉬고 하시면서도 오로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만 집중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스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먼저 미래를 먼저 나가서 계시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텔로미어를 점점 길어지게 하고 연장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현재에 만족하면서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기도를 할 때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명상을 할 때는 오로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수명세포가 점점 늘어나고 특히나 스트레스 증후군이 사라지고 행복한 세포 호르몬인 뭐가 많이 발생한다? 세로토닌이 점점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60인데도 30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30인데도 10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궁금해할 때 가장 신성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 과정은 무엇이죠? 메디테이션, 명상과 우리 그 수행자들을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정신을 수행하는 말하자면 지도자들이란 얘기겠죠. 정신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현상 경계에 물질 경계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의 마음을 잠시 내 마음으로 나의 코로 나의 척추로 나의 마음에 집중시켜서 내 자신을 온전히 신성하게 만들게 되면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초연하게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세상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는 마음의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좋지 않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있지만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언제 이 RNR 법칙도 배우셨고요. 그리고 명상의 3가지 단계도 배우셨죠?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텔로미어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바로 검색하시면 텔로미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교신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명상 수행이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도 없애주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물론 저 부럽지 않죠. 텔로미어를 연장시켜서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크나큰 축복이겠죠? 네.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짧은 시간 나눠봤는데 질문을 좀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보통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는 들었는데 아까 스님께서 한쪽 코 막고 7번 또 반대쪽 코 막고 7번 그리고 이제 제대로 숨 쉬고 15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경추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오리뼈까지. 그리고 7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집중을 어디에 하라고 했죠? 그렇죠. 마음에 탁 집중, 심장에 집중을 하신 채로. 근데 심장에 집중을 하다 보면 숨이 찰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럴 때는 어디로 끌어내려야 될까요? 단전. 배꼽안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하시면 조금 더 평화로워지실 겁니다. 네, 텔로미어까지 여러분 잘 이해되셨나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죠. 자, 오늘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 마지막
이렇게 또 단만 토크 우리 주석 스님께서 알기 쉽게 명상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런 말씀 함께 나눠봤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부터 스님께 여쭤보고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예, 손을 먼저 들어주신 분 계시네요. 내가 알기로는 명상은 그냥 집중하는 거 멍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어서는 선명사가 애매모호하 참선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명상이 500가지 있는데, 그래 명상이 그냥 집중하는 거 멍 때리는 거 아닌가요? 좀 구체적으로. 불교 명상과 일반 명상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특히 선명사 나도 헷갈려. 제대로 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연불심입니다. 연불심 불자님 연불심 아닌데 이거 참선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연불심 불자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명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인도 요가가 어디서 발생을 한 거죠? 인도에서부터 발생을 했죠. 부처님 가르침이 나오기 전부터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요가 수행과 명상 수행을 통해서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3000년 전에는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한국 불교는 관아선이죠. 네, 화두선이고 조사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수행에도 우리 33점차가 있다라고 하죠. 수행의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먼저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도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될까요? 알파벳을 먼저 배워야 되죠. 네, ABCD를 먼저 배워야지 사과는 무엇이고 꽃은 무엇이고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가 조합되게 되면 다음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어떤 단계로 넘어가나요? 첫 번째 1문장으로 넘어가죠. 갑자기 영어 강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넘어갔다가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듯이 수행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명상, 요즘에 현대인들이 음악 명상, 춤 명상, 그림 명상, 또 무슨 명상이 있나요? 너무 명상 종류. 명상이 500종류라고 아까 연불심 불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참 많은데,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또 우리 33개의 점차를 올라가서 가장 마지막에 최상승의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흐려져 있는 물을 흙탕물을 흙을 가라앉히고 맑은 물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1년에 한 번 멍 때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멍 때리기. 네, 그 속에서 하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참선을 하시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알아차림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신다면 그것이 인바사나 알아차림 관법이 되는 것이겠죠. 많은 수행법이 있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의 근기에 맞게 단계별로 수행을 해보시는 것도 수행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주석 스님께 궁금한 점,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오랫때까지 숨을 마시러 갔는데 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기운이 내려갔는데, 그 기운이 종아리부터 발까지 내려가는 것은 어째서 그러면 또 이마에다 집중을 하면 이마가 욱신욱신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홍영실 홍혜아님입니다. 네, 홍혜안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한 이 현장에서 지금 발언하셨는데 굉장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어딘가에 집중을 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학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때 명상을 하면서 그 명상을 한 집중의 에너지를 이 베어진 손가락에 집중을 하면 빨리 치유가 한 3일 걸릴 치유가 하루 만에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라는 건 보이지 않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기운이 없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기운이라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호로 숨을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그리고 척추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세요 라고 뭔가 마음으로 움직인 것 같죠. 마음과 함께 움직인 것이 바로 우리 기라는 이 기운이라는 기입니다. 그 기운이 어디에 가서 적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치유의 방법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 당신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라는 에너지를 이 명상 수행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의학적으로 그 호르몬 자체가 그런 호르몬을 생성을 해서 더 빨리 건강하게 만들고 더 빨리 치료하게 만들고 더 빨리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거사님께서 굉장히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금 더 하시다 보면 아마 계속 수행을 많이 해오신 거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집중도가 굉장히 높으시니까 하루에 10분,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1시간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하루에 15분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 자신에게 15분을 투자하는 시간 꼭 가져봤으면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더 받아볼까요? 손 번쩍 앞에 두 번째 분. 네, 두 번째 분 되셨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쿠무사 콘서트, 책 콘서트에서 선생님을 뵙기 저희가 쿠무다가 쿠무산 쿠무다 산살이 탄생된 쿠무산. 네. 저는 이게 명상인지 아닌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양심이라는 단어로 사유할 때 제가 일어나는 생각,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잖아요. 뭐 네가 좋다 나쁘다, 뭐 싫다 좋다 이런 생각이 양심이라는 소리로 양심 그거로 사유해 볼 때 제가 이제 그 나쁜 것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명상인가요? 그렇죠. 500가지가 넘는다고 조금 전에 연불신 불자님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는데요. 네. 우리가 사유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다라는 think라는 것이 또 다른 그 원래의 뜻은 되돌아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리턴과 같은 뜻이기도 한데요. 그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유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명상 부분에 저는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양심을 생각하게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하다라는 그 자체는 되돌아본다라는 그 자체는 가장 기초적인 명상의 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마이크를 앞에 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공감하게 생각하는 명상과 참선과 마인드 컨트롤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굉장히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 마인드 컨트롤, 참선, 참선, 관화선, 다양한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불자님 불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환희입니다. 환희 불명이시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속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속명은 서은진입니다. 서은지님이시군요. 그러면 자제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제분들이 많으시죠? 따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큰딸은 연하행이고요. 지금 이제 호적조사 들어가고 연하행이고요. 연하행 자녀는 지혜원입니다. 지혜원. 자, 그리고 아들은 우리 환희의 불자님이 아드님도 들어볼까요? 아들은 일단 큰 스님이 지어주시는데 각성인가 네, 깨달을 각자예요. 네. 자, 우리 그 환희의 서환희 불자님이 어딘가에 장소에 나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오늘처럼 불자님들이 모여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환희의 불자님을 아시는 도반들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환희의 모살님 하고 부르시겠죠. 자, 다시 우리 따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따님의 연관된 인연들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불러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아드님이 계신 곳에 가서는 뭐라고 불러지나요? 각성거사 엄마라고 불러지겠죠. 네. 또 원래 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은희라고 하셨나요? 은지.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네. 자, 누군가에게는 서은지라고 또한 불러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희의 불자님이 원래 본체는 다 그때마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은가요? 다르지 않죠? 네. 우리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영어권 국가에 가면 뭐라고 하죠? 마인드 컨트롤이라 하고요. 또 우리 전통적인 선가에 가서는 참선이라 할 것이고, 또 현대인들이 조금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명상이라고 하고 알아차림이라 하고, 우리 또 북방불교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우리 다른 북방불교에서는 우리 북방불교와 남방불교의 또 다른 단어가 또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지만 수행을 해서 최상의 행복과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것은 같지 않다? 같죠.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계가 스텝 바이 스텝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3 정착까지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화엄경에서는 몇 가지가 50 몇 위가 있죠? 50 위가 있죠. 거기에 10주가 있고 10행이 있고 우리 10지보살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마음 공부를 해서 첫 번째 마음을 볼 수 있는 초견성의 자리가 있고, 두 번째 7지 자리가 있고 10지보살의 자리가 있고 점점점 다르게 나타났죠. 하지만 나라는 당체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는 것이죠. 다만 약간의 차등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중생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차등이 있을 뿐이다. 무엇에 의해서? 누가 먼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먼저 성취하느냐 성불하느냐 성불하지 못하느냐, 차등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 중생이 만들어낸,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그 단어에 맞게 차례차례로 올라가시면 우리 환희행님의 마음 근본의 실상을 들여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님과 함께 담화 토크도 질의응답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마치 저는 스님, BBSTV 주석 스님의 마인드 체인지 지금 뭐 녹화 장면 온 것 같아요. 녹화 현장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호응도도 너무 좋고, 또 이런 집중도가 정말 멋진 이런 이 순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궁금한 거 다 좀 여쭤보셨어요? 뒤에 지금 젊은 MZ세대들 손 들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일체유심조라고 해주신 우리 청년 불자에게, 불자 맞으시죠? 네, 불자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저한테 박수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좋은 법문해 주신 스님께도 큰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거의 진행자 됐어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스님.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네. 뭔가 달랐어요. 달라요. 네. 우리 불종자셨군요. 불교학부 이제 경주 캠퍼스 2학년에 이제 재학 중인 박성호 국업이라고 하는 이제 구법 거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네. 이제 제가 불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파라미타라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 불교 활동 이어왔는데 네. 이제 불교 활동을 하면서 제 마음과 제 모든 것이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변화인 거죠? 네, 고맙습니다. 마인드 체인지가 되었군요. 네. 그래서 참 이제 명상과 마음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스님께 질문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불교 활동을 하면서 불교를 알리고자 이제 발심을 하고 이제 불교 학부에 저는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법 이제 포교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불교를 전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예뻐요. 불교학부 3학년이라 하셨나요? 2학년. 2학년 구법 거사, 법을 구하고 있는 거사님이시고요. 청년 불자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제가 구법 거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고려시대 불일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저도 그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네,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고 또 부딪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청년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어려운 어떤 마음의 그런 고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법거사님의 언어로서 표현을 해서 또 다른 도반들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을지 가장 기본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의 기본이 무엇이죠?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는 것이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나의 활동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점점 높여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나를 바라보는 이 동아리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불교 동아리 활동하고 계신가요? 파라미타에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나의 불자로서 특히나 불교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계시는 학생이시기 때문에 옆에 다른 과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일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구법 거사님을 보고 야, 불교 신자라서 참 멋지구나, 부처님의 제자라서 또 부디스트라서 굉장히 너무나 세련됐다, 참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고 진실하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금 이 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불교 공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 지금 청년불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한다면 저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포교가 되는 것이고 정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잠깐만 멈춰주세요. 박수는. 대나무가 이 마디에서 다음 마디로 건너가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마디 지금까지 20대 초반이시니까 20대 초반의 아름다움을 지금 마디를 치고 계시니 다음 30대는 그 마디를 칠 때는 너무나 그 선이 아름답게 치질 것이고 그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실 거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릴 수 있는 멋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법 청년 불자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옆에도 손 드셨는데 또 우리 젊은 네. 예, 앞에는 마지막에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네, 여기 또 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그럴까요? 심선 스님 스님이 오실 때까지 할까요? 오셨는데 4시까지는 시간 괜찮을 것 같은데.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불교 수행을 제가 배워보고 싶어서 올해 한 달 정도 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단기 출가를 하시고 일단 그런 건 네. 그냥 템플 스테이를 하셨군요. 궁상하면서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제가 배운 거는 이제 명상 수식관 이거랑 또 관음정근을 하는데 이제 단전에 집중을 해가지고 길을 내려서 저는 그렇게 2개를 배우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카페에 갔는데 거기가 녹음이 되게 우거져 있고 뭔가 너무 평화로운 야외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명상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수행은 청선이면 화두에 집중을 하고 수식관이면 호흡기에 집중을 하고 뭐 어떤 한 군데에 집중을 하고 다른 곳에 제가 정신이 팔리면 그걸 다시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거기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수식관에 집중하는 것도 어쨌든 거기에 계속 신경을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어디에도 집중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자체가 그냥 좋았다는 거죠. 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는데 이제 뭐 소리도 들리고 숨 쉬는 것도 느껴지지만 어디에 집중은 하지를 않고 그냥 그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도 되는 건지 이건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네, 오늘은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유진입니다. 본명은 아직 없어요. 네, 김유진 우리 아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두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지아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게 좀 쉽게 가는 호흡에 집중하고 어떤 소리에 집중하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멍 때리기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세요. 멍 때리기와 명상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상은 나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고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고 나의 지금 의식에 집중을 함으로써 어느 곳으로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했을 때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에게 집중해서 내 마음의 길을 총총총총총 잘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수식관도 마찬가지죠. 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딱 조심해야 될 공부에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잘못하면 수행을 점점점 명상도 마찬가지고 가나선도 마찬가지고 우리 참선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때 이 화두는 말 그대로 말머리가 된다는 것은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침이 없이 그냥 멍한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우리 선불교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할 때 무기공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무기공에 빠져버리면 앞도 막막하고 옆도 막막하고 뒤도 막막하고 온 시방세계가 동서남북이 다 막막해지게 되면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공부를 해나가고 우리 사찰에서 우리 전국의 선원에서 지금도 전국에 2,000명이 넘는 스님들께서 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화두를 들고
화두 없이 앉아서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을 잘못하면 마구니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 성가 의록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은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다니시는 템플스테이 하셨던 사찰의 스님께 이러한 상태를 오늘처럼 말씀을 하시고 내일 또 보실 수 있으면 지도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두라는 것도 명상이라는 것도 수행이라는 것도 너무나 우리 마음을 깨닫게도 해줄 수 있지만 잘못하면 병통이라고 하죠. 마음의 병통에 걸리고 나면 그 어떤 세상의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선사들께서 화두를 주시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또 인연 되시는 스님들께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꼭 지도를 받으시면서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저기 검은 옷 입고 늘 굉장히 젊은 세대에서 질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명윤지고요. 윤지. 윤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여기서 영상을 배워봤는데 참 좋게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없는 저희 엄마한테도 명상법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 저는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엄마한테 명상하는 법을 전달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물어보고 싶어요. 네. 쉽게 말해서는 명상은 해서 뭐가 좋은 것 같은가요? 우리 스님, 중간에 앉아 계시는 스님, 명상을 하면 뭐가 좋은 거 목탁 들고 계셨네요. 뭐가 좋으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죠? 네, 우리 윤지님, 일단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 때 일단은 먼저 첫 번째 하나 더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건강해진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수행법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오늘 가서 배웠는데 스님께서 명상을 이렇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지 명상에 대해서 이 좋은 점도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일단 한번 시작해보세요라고. 처음부터 혹시나 윤지님께서 함께 해주셨나요? 함께 하셨나요? 네. 그러면 아까의 그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법칙, RNR 법칙도 기억하시잖아요.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 RNR 법칙과 그리고 7번, 15분 정도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들 그리고 나의 앉아있는 척추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마음의 흐름 상태 그리고 마음을 마음속에 심장에 둘 것인가 배꼽 아래 단전에 두고 이렇게 고요하게 10분 정도 나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아까 우리 간법이고 입바사나고 또 수식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대로 한번 어머니께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네, 우리 불교신문이나 BBS 불교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더 질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여러 또 스님들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진이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셔야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좀 마무리할까요? 혹시 오늘 질문 안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집에 가서 잠 안 올 것 같다. 없으시죠? 오늘 다 이해력이 뛰어난 우리 불자님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힘차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셨던 우리 또 코모다 이사장 주석 스님께도 한 번 더 힘찬 박수.